어떤 강철 그릇에 뭐 처음 부피가 5리터라고 돼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부피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CO2 솔리드, CO2 솔리드. CO2 솔리드 그 유명한 누굽니까? 드라이 아이스죠. 그래서 보통의 물리적 상황에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어떤 그 승화를 아주 잘하는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이 아이스죠. 이 강철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탁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넣어두었을 때 초기 질량이 Wg이라고 합시다. 이 W는 지금 이제 질량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내부가 처음에는 진공이다가 거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탁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물론 진공을 만드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뭐 편의상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탁 넣은 거예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를 탁 넣으면 자 어떻게 해요? 이 드라이 아이스는 뭐를 아주 잘하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승화를 엄청나게 잘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럼 승화를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탁 넣어주자마자 냉큼 뭐 승화부터 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냉큼 승화를 한다는 건 드라이 아이스가 CO2 솔리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산화탄소 가스 요것이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어떤 실험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서? 강철 용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철 용기니까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습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그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온도에 따른 내부 압력을 어떻게 측정을 했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를 하고 있건 뭐 예를 들면 CO2가 기체로 바뀌고 있건 뭐가 됐건 하여튼 내부 압력을 측정을 했답니다. 그 측정한 결과가 이렇다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 여러분은 요 세 가지 답을 해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봅시다. 이 직선 관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바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정적 과정의 기체에서 나타나는 그래프죠. 바로 뭐냐면은 압력하고 온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 그럼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직선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 바로 직선 구간에서는 오직 CO2 가스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직선의 구간은 바로 이 온도 압력, 이 온도 압력,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여기에 있는 정적 과정에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하죠. 누가? 기체가. 기억나죠?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내부가 오직 기체로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기체가 아닌 상황, 이제 직선이 아닌 상황이 나타나죠. 이 직선이 아닌 상황에서는 상태 변화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상태 변화 구간은 잘 한번 보세요. 상태 변화 구간은
기체만 존재할 때보다 더 고압 조건이죠. 맞나요? 기체만 존재할 때 압력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구간은 상태 변화는 상태 변화인데 기체만 존재할 때보다 더 고압 조건이니까 기체보다 밀도가 더 큰 게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체만 있을 때보다 압력이 더 큰 조건이니까 기체보다 밀도가 더 큰, 더 밀한 녀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기체보다 더 밀한 상태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합한 상태 변화, 바로 뭐겠습니까? 아까 여기 냉큼 넣어주자마자 뭐가 된다고 했죠? 승화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승화곡선이에요. 그래서 승화곡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어느 온도, 어느 압력 이상부터는 전부 다 기체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내부 압력 변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아까 얘기했던 상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CO2의 상도표. 자, CO2 상도표. 압력, 온도라고 했을 때, 자, CO2 상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리 갈수록 고온이고 이리 갈수록 저온이죠.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는 뭐 이산화탄소건 어떤 물질이건 기체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낮아지면 액체가 나타날 수 있고요. 더 낮아지면 고체가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라면 언급하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상태일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태는 뭐야 이거? 에이, 이런, 내가 반대로 그렸어요? 쏘리. 요거 지울게요. 줄게요. 나 진짜. 이런. 자, 이렇게 됐어야 되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 다 했을게요. 바보같이. 자, 이 조건은 뭐냐면 기체만 있을 때보다 부분압이 작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고체상 이 공존하여 기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체상이 공존한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다시 쓰면 승화곡선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기체상이 나타났을 때, 고체상이 나타났을 때 그 걔네들의 이제 부피 변화, 밀도 변화 이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게 더 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아까 이제 내가 이 그래프를 반대로 그려가지고 내가 잘못 썼는데 요 직선 아래쪽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아까 CO2의 상도표를 들어서 쟤를 설명하면 바로 요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실험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자. 저기에 나와 있는 저기에 나와 있는 3기압에 300켈빈 이라고 하는 조건은 여기고요. 그다음 여기가 바로 200켈빈의 조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빨간색 그래프로 직선 구간은 정적 과정에서 기체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상황이 지금 뭐냐면은 정적 과정에서 CO2 가스뿐인 온도 압력의 직선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를 하면서 CO2 고체하고 CO2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승화 곡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뭘 뜻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체 CO2의 상도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변하는 과정의 일부를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삼중점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삼중점이 나타나려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삼중점은 여기고요. 이 삼중점에서는 액체, 고체, 기체가 모두 나타나야 하죠. 근데 액체, 기체, 고체가 모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 승화만 하다가 갑자기 기체로 바뀐 그래프라 볼 수 있어서 이 변화 과정에서는 액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선택지 1번을 한번 보면 보시다시피 액체상이 등장하지 않죠. 이 변화 과정에서는 승화했다가 바로 기체로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액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액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삼중점이 200켈빈보다 더 고온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삼중점은 200켈빈 이상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삼중점은 어디냐면 여기인데 온도가 얼마냐? 근데 또 찾아봤더니 217켈빈 정도 돼요. 그리고 그때 압력은 5.11기압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액체상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온도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야 삼중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직선이라고 하면 200켈빈일 때 여기 압력을 2기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3기압 300켈빈으로 이 직선 구간에서는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직선 구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2기압일 때 200켈빈으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 압력은 2기압일 거고 삼중점은 200켈빈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삼중점의 압력도 2기압보다는 더 큰 압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기압보다 더 클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200켈빈 1기압에서 안정한 상태는 자, 그럼 200켈빈 1기압이 어디냐? 이거겠네요. 200켈빈인데 압력이 1기압이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여기를 얘기하겠군요.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승화했다가 기체로만 나타나는 그 변화 조건이 여기인데 그때 압력이 2기압이잖아요. 요 3기압과 300켈빈의 비례관계를 활용해서
그러면 2기압이 기체하고 고체가 공존하는 조건인데 1기압이면 보시다시피 어느 영역에 속합니까? 기체만 존재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W를 구할 수 있느냐? W가 뭐예요? 맨 처음 저기 넣어준 저 녀석의 질량이 되겠죠? 저 W 구할 수 있어요? W 구할 수 있어요? W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W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지우시고. 자, W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뭘 이용할 거냐면 PV는 nRT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로부터 몰수는 RT분의 PV. 그러면 몰수를 구해볼게요.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은 기체에 적용되는 수식이죠. 그럼 기체로 존재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일 거예요. 여기. 그럼 기체로 존재하는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네요. 바로 300켈빈 3기압, 200켈빈 2기압.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나 이 데이터를 이용하나 결과는 똑같겠죠. 왜?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는 서로 비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압력을 300기압, 압력을 3기압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 부피는 5리터라고 했죠. 그 다음 기체 상수는 편의상 0.08이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 이때 온도는 뭐였어요? 3기압에서 300켈빈이었으니까 300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이미 알 수 있는 게 3기압일 때 300켈빈이라고 하나 2기압일 때 200켈빈이라고 하나 결과는 똑같겠죠. 왜? 나뉘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하시면 대략 값이 뭐가 나오냐면 0.625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놈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몰수가 있을 때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녀석의 몰수에다가 제 분자량 이산화탄소니까 44g/몰이겠죠? 요걸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2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W는 27.5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번 이거 왜 낸 걸까요? 3번 저거 왜 낸 걸까요? 그냥 실제로 그냥 계산만 해보라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3번 선택지를 냈겠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뭐겠어요? 저 질량을 왜 구해보라고 했을까요? 질량을 왜 구해보라고 했겠어요? 바로 질량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연과학에선 실험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기억나요? 그게 꼭 자연과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장 오래 공부한 교과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커리큘럼상, 시수상 수학이죠? 수학이잖아요. 물론 뭐 음악 전공, 뭐 예체능 전공 이런 거면 수학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사실 음악 전공, 예체능 전공이라고 하더라도요, 초, 중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다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도 산수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수학 배우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평생 동안 공교육 과정의 교과목에서 가장 시수가 많은 건 수학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인간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모두 다 수학자로 만들려고? 바로 누군가 얘기했네요. 다른 것의 기본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학에서 배워야 될 기본이 뭘까요? 왜 수학을 가리키냐면요, 인간에게 모두에게 수학을 가리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수학을 모두를 수학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왜 수학을 가리키냐면 바로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를 가리키기 위해서예요.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어떤 수학 문제? 문제 똑같이 돼 있는데 조건 달라져서 답이 완전 달라지는 문제들 경험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백날 풀면 뭐예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떤 맞닥뜨린 문제에서 조건이 달라지면 문제의 유형이나 방향,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대비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기서 질량을 왜 구했겠느냐? 제시되어 있는 지금의 조건은 일종의 얘가 저밀도 조건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 얘가 고밀도 조건에서 실험을 했으면 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즉 저기에 넣어놓은 드라이 아이스를 27.5g이 아니라 뭐 100g, 200g 넣었다고 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냐고요. 아까 고밀도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그랬어요? 급해진다고 그랬어요? 고밀도에서 급해진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급해지는 변화 과정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고밀도 조건에서는 이 변화 과정이 어떻게? 고밀도에서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왜냐면 처음에 승화가 되는 것만 먼저 일어났을 테니까요. 저 빈 공간에다가 드라이아이스 툭 던진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했다가 바로 드라이아이스 3중점을 지나 드라이아이스가 아니라 이제 이산화탄소의 액체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공존하는 변화 과정을 지나다가 드디어 순수히 기체만 나타나는 영역으로 돌입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즉 처음에 넣어주는 저 이산화탄소의 질량에 따라 이 변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요 변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구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P 보이는 NRT에 놓고 단순히 계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뜻은 이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자. 좋아. 아, 예. 뭐라고요?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깜짝. 아, 그래서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거 저기 홍어 한 입 주려고 간 보고, 아, 우리 귀여운 홍어 줘야 되는데, 홍어가 언제 입을 벌릴까? 입을 벌리면 쏙 넣어줘야지, 막,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홍어, 갑자기 입을 해 벌렸는데, 저기 나연이가 먹을 걸 입에 쏙 넣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왜? 왜요? 왜요?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이네? 응? 지금 그냥 기분이 나빠요. 아까 그것 때문에? 네. 아, 진짜, 약간 곤란한 일인가 보네? 아, 참네. 그래요? 알았어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내가 도와줄 건 없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네. 다행이다. 씨.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래. 하여튼 잘 해결되길 빌어요. 알겠죠? 네, 됐다. 자, 문제 하나 또 풀어볼게요. 잠깐 끊었다 가야 되겠다. 또 잔뜩 써야 되니까.